오늘도 야단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의 남쪽 바닷가 마을에는 강대라는 어부 청년이 살았습니다. 강대는 어릴 적 거센 풍랑에 부모님을 모두 잃고 할머니의 손에 자라났습니다. 할머니는 늘 강대를 사랑으로 키웠지만 강대의 쓸쓸함은 어쩔 수가 없었지요. 그럼에도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처럼 용감한 어부가 되었지요. 강대는 병든 할머니를 위해 매일같이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를 하였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큰 고기를 잔뜩 잡아 오겠습니다. 얘야, 날 위해 무리하지 마라. 너도 네 몸 좀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 할머니께서 건강하셔야 저도 마음이 편하지요. 강대는 어려운 형편에도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날 아침 하늘은 잿빛으로 가라앉았고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하였습니다. 강대야, 바다 날씨가 심상치 않구나. 오늘은 그냥 쉬거라. 비야 늘 오는 것이지요. 큰 고기를 잡아야 보약도 한 첩 짓고 하지 않겠습니까? 할머니의 만류에도 강대는 그물을 둘러매고 부두로 향하였습니다. 항구의 어부들은 하나같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이러다 태풍이라도 몰아치는 것 아닌가? 그래도 나가야지. 이러다 며칠씩 못 나가면 굶어 죽을지도 모르잖나. 강대는 거센 바닷바람을 맞으며 배에 올랐습니다. 배는 점점 깊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강대는 물살을 가르며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강대와 어부들은 힘을 다해 그물을 당겼습니다. 비록 날씨가 굳었지만 오늘따라 고기가 잘 잡혔습니다. 강대야, 오늘은 운이 좋구나. 고기가 이렇게나 많이 걸렸어. 이만하면 장터에 내다 팔아도 죗값을 받을게야. 강대도 더욱 열심히 손을 놀렸지요. 오늘은 할머니께 제대로 된 약을 사다 드릴 수 있겠어. 그런데 그 순간 거센 바람과 함께 검푸른 바다가 요동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째 바람이 심상치 않구나. 바다 날씨가 이렇게 변덕이 심할 줄이야. 이내 바다는 거친 파도에 휩싸였지요. 바람이 돛을 찢을 듯이 휘몰아치고 배는 거세게 출렁거렸습니다. 다들 조심하십시오. 노를 꽉 붙잡으시오. 어부들은 필사적으로 배를 지탱하려 했으나 하늘을 뒤덮은 검은 구름 아래서 배는 점점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그때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아재 조심하세요. 어부 한 명이 파도에 휩쓸릴 위기였지요. 날쌘 강대가 달려가 어부를 구했습니다. 허나 또다시 밀어닥친 파도에 그만 강대가 휩쓸리고 말았답니다. 하늘에선 쉴 새 없이 비가 내리고 파도는 집채만 했습니다. 강대는 열심히 헤엄을 쳤지만 결국 기절하고 말았지요. 한참 뒤 강대는 모래밭 위에서 정신을 차렸지요. 간신히 눈을 떠보니 눈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강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새하얀 옷을 입고 긴 머리를 휘날리는 모습이 영락없는 귀신이었으니까요. 귀신이냐 사람이냐? 귀신이면 썩 물러가라. 여인은 그 말을 듣고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제가 귀신이면 이리도 힘들게 살아야 하나요? 그대는 분명 귀신이 틀림없소. 이리 아리따운 여인이 어찌 바닷가에 홀로 서 있단 말이오. 그러자 여인은 인상을 팍 쓰더니 옆에 있던 바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찬물을 강대의 얼굴에 와락 끼얹었지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헛소리 그만하고 정신이 들었으면 나를 따라오세요. 여인의 뒤를 따라가니 작은 초막 하나가 나왔습니다. 대나무와 갈대로 얼기설기 엮어 만든 초라한 집이었지요. 누가 만들었는지 오지게도 어설프구려. 어설퍼서 송구합니다. 그래도 이 섬의 집이라곤 이거 하나뿐이에요. 얼어 죽기 싫으면 군소리 말고 들어오셔요. 강대는 찔끔하고는 초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초막 한켠에는 작은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대는 불가에서 옷을 말렸지요. 그런데 처자는 누구시오? 어찌 이런 외딴 섬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 것이오? 여인은 화롯불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동네 부사 대감댁의 여종이에요. 한 달 전 심부름을 나갔다가 배가 난파되는 바람에 이 섬에 오게 되었지요. 나는 통영에서 배를 타던 어부 강대여. 어젯밤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히고 말았소. 험한 바다에서 살아남았으니 천운이 따랐다고 생각하셔요. 그러게 말이오. 우선 배가 고플 터이니 요기를 하시지요. 춘매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촐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바닷가에서 캔 조개와 해삼을 넣어 끓인 국이 담겨 있었지요. 이 섬에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끓인 것이니 좀 드세요. 강대는 허기를 참지 못하고 국을 들이켰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짭조름한 국물 맛이 온몸을 푸근하게 감쌌습니다. 강대는 국을 한 그릇 비우고 나서야 겨우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강대와 춘매는 초막에 나란히 누워 잠을 청하였지요. 바깥에서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초막에 스며들어 바닥을 적셨고 어느새 방 안은 축축한 습기로 가득 찼습니다. 강대는 혼자 계실 할머니가 염려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할머니는 강대 걱정에 밤에도 잠을 못 주무실 터였지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데 차가운 물방울이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초막 안으로 비가 들이치고 있었습니다. 모닥불마저 꺼져버려 사방이 어두웠지요. 강대는 곁에 누운 춘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몸이 추운지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시오. 이렇게 떨고 계시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춘매의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지요. 이렇게 두었다가는 그녀가 얼어 죽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강대는 그녀를 조심스레 안아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강대는 두 팔로 그녀를 감싸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체온을 전해 주려 하였답니다. 강대는 밤새 춘매를 끌어안고 있었지요. 머릿속은 오직 그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춘매의 떨림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이 되자 비바람도 잦아들었습니다. 그제야 강대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마른 자리로 옮겨 눕혔습니다. 강대는 조용히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희미한 새벽빛 아래에서 춘매의 얼굴은 빛이 나는 것 같았지요. 곱기는 참으로 곱구나. 바닷바람을 맞아도 흐트러지지 않는 단아한 얼굴, 길게 내려온 속눈썹, 오뚝한 콧날, 곱게 담은 입술까지. 강대는 자신도 모르게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날이 밝고서야 춘매는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춘매 처자, 정신이 좀 드시오? 여긴 어디입니까? 아직 섬 아니오. 그렇군요. 날이 개었으니 지금이 떠날 기회요. 내가 뗏목을 만들겠소. 저도 돕겠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던 춘매는 그만 다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지요. 누워 계시오. 뗏목은 내가 준비할 것이오. 춘매는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대는 바닷가 근처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무를 베어 적당한 크기로 다듬고 칡넝쿨을 엮어 튼튼한 뗏목을 만들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일하니 땀이 비 오듯 흘렀지요. 허나 강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럴듯한 뗏목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무사히 육지까지 갈 수 있겠구나.
강대는 뗏목 위에 식량과 물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춘매를 조심스레 뗏목에 눕혔습니다. 이러다 물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까? 안심하시오. 내가 저어갈 것이니 걱정 마시오. 그리하여 강대는 긴 장대를 들고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강대는 능숙하게 물살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강대는 통영에서도 손꼽히는 뱃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파도를 헤치며 살아왔기에 이 정도의 항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나아가자 저 멀리 육지가 어슴푸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무태 도착할 수 있겠구나. 뗏목은 점점 육지로 가까워졌고 마침내 얕은 물가에 도착했습니다. 강대는 뗏목을 끌고 해안가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춘매를 조심스레 안아 내렸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걱정 마시오. 이제 육지에 도착했다오. 다행히도 도착한 곳은 부산포 근처였지요. 강대는 곧바로 동네 부사부터 찾았습니다. 춘매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동네 부사는 버선발로 뛰어나왔답니다. 자네가 춘매를 구해준 사내인가? 그렇습니다. 나으리. 풍랑을 만나 표류하던 중 춘매 낭자를 만나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래, 애를 많이 썼다. 우리 춘매가 무사히 돌아온 것이 다행이구나. 네? 우리 춘매라니요? 몰랐는가? 춘매는 내 딸이라네. 강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 애는 내 하나뿐인 딸이라네. 재작년에 남편을 잃고 그동안 친정인 이 집에서 머무르고 있었다네. 하도 기운이 없어 보여서 내가 뱃놀이라도 다녀오라고 했는데 그게 화근이 되고 말았어. 그리고는 안타까운지 곰방대만 뻑뻑 피워댔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후처 부인을 불렀지요. 임자, 나는 한동안 자리를 비워야 하오. 동네 곳곳에 폭풍으로 망가진 곳이 어디 한둘이어야지. 동네를 다스리는 벼슬아치로서 이번 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양민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이었죠. 후처 부인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감. 그럼 언제쯤 오십니까? 배를 타고 인근 섬까지 돌아야 하오. 해서 일을 다 마치려면 한 달은 걸릴 것이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임자가 춘매를 잘 보살펴 주시오. 동네 부사는 백성들을 돌봐야 한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자네도 머무르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머물다 가게나. 그리고 나 대신 춘매를 잘 살펴주게나. 예, 나으리. 맡겨주십시오. 헌데 동네 부사가 나가자마자 후처 부인의 눈매가 사나워졌습니다. 그런데 자네, 춘매와 섬에서 나흘이나 지냈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동안 어찌 지냈는지 소상히 말하도록 하게. 후처 부인은 매섭게 강대를 몰아붙였지요. 강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그저 춘매 낭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왔을 뿐입니다. 나흘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단 말인가? 낮이고 밤이고 함께 있었다면서. 그때였습니다. 춘매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후처를 바라보았습니다. 새어머니, 이분 덕분에 제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강대님이 없었다면 저는 벌써 바닷속에서 떠내려 갔을 것입니다. 아니, 네가 감히 내 앞에서 말대꾸를 하느냐? 후처는 손수건을 힘껏 움켜쥐며 화를 사겼습니다. 강대 자네는 이쪽으로 좀 와보게. 춘매를 방에 눕히고 후처 부인과 강대는 안채로 향했지요. 춘매는 수절한 지 3년째다 이 말이야. 남자가 그리워질 때도 되었으니 둘이 뭔 짓을 했을지 어찌 아느냔 말이다. 그러니 내 조사를 마칠 때까지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말거라. 강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동네 부사의 후처가 내린 명령을 어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마님, 저는 오늘 밤 어디에서 묵어야 하겠습니까? 별채 방이 비어 있으니 거기서 자거라. 대신 불은 피우지 말거라. 아니 마님, 이 밤에 불 없이 지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래도 춥거든 내 방으로 오거라. 강대는 순간 기겁하였지요.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겠지요. 못 들었느냐? 밤이 너무 춥거든. 내 방으로 들어오라 하지 않았느냐? 아니, 마님, 제가 감히 마님 방에 들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춥다면 별채에서 견디겠습니다. 그러자 후처는 날카롭게 소리를 빽 질렀지요. 무엇이? 춘매랑은 나흘이나 한 방에 자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무 일도 없었다니깐요. 그러면 내 방에서 자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내가 직접 너를 시험해 볼 것이니라. 그러니 몸을 깨끗이 씻고 자정이 되기 전에 내 방으로 와야 할 것이다. 후처는 단호하게 말을 뱉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강대는 난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도망치면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강대는 우물가에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깨끗이 몸을 씻었습니다. 손이 시릴 만큼 물이 차가웠지만 후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목욕을 마친 강대는 망설이며 후처의 방 앞에 섰습니다. 마님, 목욕을 마쳤습니다. 그래, 그럼 안으로 들어오거라. 강대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안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님, 묻고 싶은 것이 있다 하여 왔습니다. 그건 일단 되었다. 오늘은 밤이 늦었으니 일단 이쪽으로 오거라. 강대는 당황하여 쭈뼛거리며 다가갔답니다. 자, 어서 내 곁에 눕거라. 강대는 겁먹은 얼굴로 살며시 몸을 눕혔습니다. 누가 너를 잡아먹기라도 한다더냐? 왜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 떠는 것이냐? 그러더니 후처 부인은 천천히 손을 뻗어 강대의 몸을 더듬었습니다. 순간 강대는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런데 갑자기 후처의 손이 아래로 불쑥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대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움찔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사내의 그것을 여인의 손에 잡혀본 강대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마님, 송구합니다요. 강대는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 바지춤을 끌어올렸지요. 그러더니 그대로 방을 박차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아니, 강대야, 어딜 가느냐? 돌아오란 말이다. 강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당에는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고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한편 동네 부사의 후처는 허탈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저런 놈이 사내란 말이냐? 어째 줘도 못 먹는단 말이냐? 그러더니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내답게 생겨서 내 가슴이 설레었건만 어찌 저리 순박할 줄이야. 그녀는 처음 본 순간부터 강대에게 묘한 감정을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남자답고 헌칠한 강대에게 첫눈에 빠져버린 것이었지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응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강대는 후처 부인의 방에서 빠져나온 후에도 한동안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뒷덜미가 서늘하고 땀이 식으며 등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도망치듯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아이고, 요괴 소굴이 따로 없구나.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던 강대는 문득 춘매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유일하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춘매뿐이었으니까요. 강대는 조심스럽게 춘매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춘매, 자고 있소? 춘매의 방 안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자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시지요. 강대는 머뭇거리며 문을 살짝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아랫목에 불을 넣어둔 듯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강대에게는 그야말로 천국 같았습니다. 강대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몸을 잔뜩 움츠리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따뜻하구려. 이리 좋은 곳을 놔두고 애먼 곳에서 얼어 죽을 뻔했소. 춘매는 앉아 있다가 강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제 방까지 오셨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강대는 머뭇거리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춘매는 쩔쩔매는 강대가 귀여운지 그만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혹시 저를 어떻게 해보려고 오셨나요?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오. 내가 춘매를 어떻게 하다니. 강대는 손사래를 쳤지요. 헌데 춘매는 오히려 한숨을 쉬며 눈살을 귀엽게 찌푸렸답니다. 아니, 이 바보 같은 사내를 봤나? 그럼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단 말이에요? 강대는 멍한 표정으로 춘매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내가 바보 같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춘매는 답답하다는 듯 이마를 짚었습니다. 아이고, 이 맹추 같은 사내야. 그걸 어찌 제 입으로 말한단 말입니까? 강대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춘매가 갑자기 강대 품에 와락 안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손을 뻗어 강대의 아랫도리를 단단히 움켜쥐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가만 계시오. 춘매는 손에 힘을 주며 결코 놓아줄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강대는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지만 그렇다고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참말로 이것 좀 놔주면 안 되겠소. 아프단 말이오. 가만 계시오. 춘매는 절대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대도 점점 달아올라 사내의 본능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강대의 본능은 춘매를 처녀에서 여인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헌데 강대의 것이 실로 보통이 아니었지요. 그리하여 춘매는 또 까무러치고 말았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강대가 방을 나선 후에도 잠이 오질 않던 후처 부인이 밖으로 나왔다가 두 사람의 그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아니, 저놈을 목욕까지 시켜놨더니만 내게서 도망쳐 춘매한테 갔단 말이냐. 내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어. 후처 부인은 그야말로 죽수억에 줬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강대를 결국 춘매가 차지한 꼴이었으니까요. 동이 떠올라 밖으로 나왔던 강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후처 부인이 팔짱을 낀 채 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마님이 아니십니까? 그래, 씻겨놨더니 결국 춘매에게 간 것이냐. 마님 그런 게 아니옵니다. 아니긴 무엇이 아니란 말이냐. 후처 부인은 불같이 노하며 강대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내 너를 이대로 보내줄 수 없다. 그러니 내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말거라. 후처 부인의 명령에 강대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아니 마님, 저에게는 홀로 계신 병든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가봐야 하옵니다. 그것은 네 사정이고 내가 내 집에 있으라 하면 있어야 할 것이야. 그때 춘매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어머니, 어쩐 일이신지요? 춘매의 말에 후처 부인은 눈에 쌍심지를 켰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냐. 남편을 잡아먹고도 모자라. 이번에는 하찮은 뱃사람까지 홀리니 그리도 좋더냐. 아니, 새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까지 하셔요? 시침이 떼지 말거라. 내년이 서방을 잡아먹을 줄은 알았지만 이제는 집에 들인 손님까지 집어삼키겠다는 것이냐. 춘매는 후처 부인의 말을 듣고 몸을 떨었습니다. 새어머니, 제가 언제 서방을 잡아먹었습니까? 남편께서는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까? 춘매는 치미는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년이 독하니 병이 더 깊어진 게 아니냐. 이제는 이 집에 온 사내까지 홀려서 이번에도 어찌하려는 것이냐. 내년 같은 여자는 누구에게나 화를 부를 것이야. 춘매는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만 같았지요. 그때 동네 부사의 머슴 말코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마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무엇이 큰일이란 말이냐.
글쎄, 대감어른께서 타신 배가 암초에 걸려 오도가도 못하고 계십니다요. 뭐라, 대감어른이 배를 타고 돌아오시다가 그리 되었다는 것이냐? 바람이 갑자기 거세지면서 배가 암초에 걸렸는데 지금은 아무리 해도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후처 부인도 춘매도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제가 가보겠습니다. 저는 바다에서 자라난 뱃사람입니다. 배를 움직이는 것은 제 손안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강대와 두 여인은 한달음에 바닷가로 달려갔지요. 강대는 바닷가에 도착하자마자 거센 파도를 살폈습니다. 멀리 배가 암초에 걸려 흔들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대는 주저없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강대는 배에 올라타자마자 암초에서 배를 빼낼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젊은이, 네가 어찌 이곳까지 온 것이냐? 대감어른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제부터 제 말대로만 따라 주십시오. 강대는 노를 단단히 쥐고 배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물살과 사투를 벌이며 강대는 배를 암초에서 조금씩 밀어내었습니다. 마침내 배가 암초를 벗어나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동네 부사의 배가 무사히 항구로 돌아오자 후처 부인과 하인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대감어른, 무사하십니까? 무사히 돌아왔네. 이 모든 것이 저 젊은이 덕분이네. 동네 부사는 강대를 바라보며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네. 참으로 고맙네. 동네 부사를 멋지게 구해낸 강대를 축하하기 위해 성대한 식사가 마련되었지요. 강대는 상 위에 차려진 풍성한 음식들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저를 위해 차려주신 것입니까? 그럼요. 저를 살려주셨으니 이 정도는 차려드려야지요. 그러게 말이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리께서 무사히 돌아오지 못하셨을 것이야. 강대는 감사한 마음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어보니 음식이 어찌나 맛있는지 정신없이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맛있는 밥상은 태어나 처음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훌륭한 음식을 하신 겁니까? 춘매는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쳤고 후처 부인은 한쪽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춘매와 내가 같이 준비했지. 이 아이가 손재주가 좋아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고 나는 고기를 손질하였단다. 강대는 영업 후 술잔을 기울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후처 부인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문득 아까 자신이 춘매에게 퍼부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춘매야, 아까 내가 한 말 너무 심했지. 너를 그리 몰아붙일 것이 아니었는데 감정이 앞서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저 또한 마음을 닫고 살았어요. 이제라도 서로 마음을 열었으니 다행이지요. 해묵은 감정이 눈 녹듯이 사라졌지요. 두 사람은 마주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네 부사는 술잔을 비우고 나서 강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 덕분에 내가 목숨을 구했고 집안의 화목까지 되찾았구나. 내 자네를 위해 소원을 하나 들어주고 싶구나.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서 말해보아라. 강대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옵니다, 나리. 저는 그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내일 뿐이온데 어찌 소원을 감히 청할 수 있겠습니까? 강대가 말을 흐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춘매가 답답한 듯 발을 굴렀습니다. 아이고, 이 우둔한 사람 같으니 어서 아버지께 말씀드려요. 나랑 혼인하게 해달라고. 강대는 춘매의 돌발적인 말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왜요? 싫어요? 나랑 혼인하기 싫어요? 춘매가 잔뜩 뾰로통해져서 눈을 부릅뜨자 강대는 더욱 진땀을 흘렸습니다. 동네 부사는 재미있었는지 빙그레 웃었습니다. 하하, 내 딸이 이리 적극적인데 자네가 거절할 생각이더냐? 강대는 당황한 나머지 동네 부사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니옵니다, 나리. 저도 춘매 아씨를 흠모하고 있었사옵니다.
만일 나리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죽는 날까지 춘매 아씨를 모시며 성심껏 살아가겠나이다. 그래, 자네처럼 믿음직한 사내라면 내 딸을 맡겨도 좋겠구나. 춘매가 혼자 지내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는데 이젠 내가 안심할 수 있겠어. 후처 부인은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조용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은 것이냐, 춘매야? 예, 새어머니. 저는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요. 후처 부인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 뜻이 그러하다면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 그녀는 잠시 강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강대 네가 춘매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염려 마십시오, 마님. 제 목숨을 걸고 춘매 아씨를 지키겠습니다. 후처 부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래, 춘매야. 네가 이제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다행이다. 후처 부인은 춘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둘은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짓더니 조용히 껴안았습니다. 이제 너도 가정을 꾸리게 되었으니 네 앞날을 열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동네 부사는 손을 들어 선착장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간 만든 듯한 멋들어진 고깃배 한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강대는 한참 동안 배를 바라보다가 이내 동네 부사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나리 이 큰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동네 부사는 강대와 춘매의 혼인을 흔쾌히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대와 춘매가 살 깨끗하고 널찍한 기와집 한 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강대가 평생 바다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멋들어진 고깃배 한 척을 내어주었습니다. 강대는 그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니 물고기가 왕창 잡혔습니다. 아주 배가 넘칠 지경이었지요. 이제 강대는 더 이상 가난한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튼튼한 배를 가지고 풍어를 맞이하는 어부 선장이 되었지요. 그리고 강대와 춘매는 성대하게 혼례를 치렀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신혼방에는 신랑과 신부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서방님, 어서 제 치마를 올려주세요. 아, 그래, 알겠소. 뭐 하느라 이렇게 늦어요. 나머지도 빨리빨리 벗기세요. 알겠소. 그리하여 두 사람의 신방에서는 밤새 절구치는 소리가 들렸지요. 어찌나 요란한지 구들장이 내려앉을 지경이었답니다. 그렇게 황홀한 밤이 새벽까지 이어졌지요. 강대는 폭풍우에 휩쓸려 이름 모를 섬에서 춘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춘매를 구해주며 동네 부사댁과 인연을 맺었지요. 그 인연으로 동네 부사까지 구해주게 되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바닷가의 어부 강대는 이제 아름다운 아내 춘매를 얻고 튼튼한 배를 얻어 훌륭한 선장이 되었답니다. 이후로 둘은 100년을 해로하니 그 행복이 참으로 부럽기만 합니다. 때때로 인생은 거대한 폭풍우처럼 휘몰아치곤 합니다. 허나 우리가 소중한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면 아무리 심한 풍랑이라도 헤치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